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50만 대에 그쳤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인구 1.9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 보급의 빠른 확대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차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 1991년에는 보행자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7,000명에 육박하기도 했죠. 이에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교통정책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7화 차량 속도는 낮추고 보행자 안전은 높이고 서울대 한상진 교수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한상진 교통학 박사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자 비포장도로로 일색했던 우리나라 도로도 자동차가 달리기 좋은 도로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시설 좋은 도로에 성능 좋은 차가 달리니 우리나라 산업화도 고속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도로와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성숙한 교통문화까지 담보하지는 못했죠. 자동차가 우선시드는 운전자의 사고방식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차가 잠시 멈추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노력의 결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이제 OECD 사무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별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거의 절반 정도를 줄였는데 2000년에도 OECD 회원국에서 교통안전 부문 꼴찌, 2010년도에도 꼴찌, 50%나 줄였는데 왜 계속 꼴찌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50% 줄이는 동안에 이미 1, 2등 하는 안전한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줄였더라고요. 50%는 그냥 기본이고 뭐 어떤 나라는 뭐 78%까지 줄이는 나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비교해봤더니 잘한 게 아니었으니까 계속 꼴찌였던 거죠. 아마도 당시 한 박사님은 학창시절 수학 성적을 받아둔 제 마음 같았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시험 점수도 올랐는데 여전히 꼴찌라니. 뭔가 굉장히 분하고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교통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였으니 10년 전인 2000년이나 10년 후인 2010년이라 우리가 꼴찌일 수밖에요. 한 박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싸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엔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책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우리만 시속 60km를 디폴트로 가지고 있었고 거의 모든 선진국 도시에서는 북미의 일부 도시를 빼면 거의 다 시속 50km 미만을 디폴트 속도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교통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 바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추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안전속도 5030이 시작됩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도시부에서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의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도시부 생활도로 구분 없이 편도 1차로의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내로 달릴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자동차 속도를 낮추는 정책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아서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까지 격렬한 논의가 오고 가기도 했죠. 일단은 제일 큰 게 교통 전문가 분들의 반대가 힘들었어요. 교통 전문가들 분 중에는 속도를 줄이면 사고 주는 건 당연한데 그거 누가 몰라서 못하나? 속도를 줄이면 그만큼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사회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도 크다. 그게 꼭 속도를 낮춘다고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이 정책이 왜 도시부 도로에 한정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속도를 줄이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도시부 도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 박사는 단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시부 도로에서 50km 미만의 속도 제한을 둔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전체 통행 시간의 절반 정도가, 평균으로 따지면 절반 정도가 신호 대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0분 운전을 했다, 도시에서. 그러면 15분은 신호 대기 시간으로 날려버린 거고 실제로 주행한 시간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전체 통행 시간이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없죠. 신호등이 많이 설치된 도시부에서는 이동 시간 못지않게 신호 대기 시간도 긴데요. 이런 환경에서는요, 평균 속도를 시속 10km 낮춘다고 해도 실제 통행 시간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치사율은 크게 낮출 수 있는 거죠.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주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안전속도 5030, 이 정책의 도입 이후 이야기는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7화, 차량 속도는 낮추고 보행자 안전은 높이고, 서울대 한상진 교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